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체의 뿌리 장 건강을 강의하게 될 김광수라고 합니다. 먼저 자료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실천해 보셨나요? 저는 직접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GMO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먹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크릿 건강 핸드북 3강,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체의 뿌리니까요.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70%가 존재하고요. 장에서 세로토닌이 30, 90%가 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므로 장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죠? 예. 오늘은 인체뿌리 건강에서 인체 기능 제2의 뇌 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장누수 증후군, 그다음에 유산균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럼 요즘에 신세대의 유산균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뭔지, 그다음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의 길이는 전체 길이는 8m 정도 되는데요. 식도에서 항문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은 약 6m, 그다음에 대장이 1.5m, 7.5m, 그러니까 위장은 0.5m 정도 되겠죠. 실제적으로 소장은 테니스 코트의 2배 크기 정도 융이 펼쳐놓으면 융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은 우리가 이제 채식을 많이 하는 동양인의 장의 길이가 서양의 장의 길이보다 80cm가 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들은요, 12시간에서 24시간 이후에 항문을 통해서 배출하게 돼요.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말이 빠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에서 들어온 독소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탁하게 되고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는 단순히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저작 기능이에요. 단백질 소화를 담당하는데 소장에서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우리가 혈액으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육모들이 있는데요. 소장 안쪽에 표면 돌게 되는데 이거 테니스장 크기의 2배 정도 된다고, 2배 면적 크기라고 됐죠. 즉, 우리가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내재 영양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못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소정에 사는 일이. 대장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대장은요,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최종 분해해서 처리해야 되고, 오염원들을 다 없애줘야 돼요. 마지막에 영양소와 수분까지 흡수해고, 독성 물질이 장 점막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게 부패되는 거예요,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왜?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식이섬유가 긁어야 돼. 이렇게 수세미처럼 긁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에는 대장에서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은 소화기관이다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장의 쇼윈도에 딱 있어가지고요. 또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구경하고 있겠죠. 그럼 어린이한테 뭐 여러 가지 먹이고 뭐 하고 그럴 때마다 면역세포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장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상된 장 점막에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즉 장의 점막 장벽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혈관이 있고 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우리가 먹겠죠. 거기에는 독소도 있고 글루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걸러내야 돼요. 건강한 장벽은 촘촘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왼쪽처럼 걸러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기에는 우측에는 누수가 생긴 거예요. 장에 누수가 생기면 이 안으로 독소들이 들어오면서 혈액이 탁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나면은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화장실을 거의 달고 살게 되죠. 찬거 먹어도 가고 뭐하고도 가고 근데 장에 탈이 많아요. 즉 장이 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세포가 안 되니까 결국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아토피가 걸리고 뭐 그런 것들 독소들이 있으면서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패한 병원균은 결국 발암물질로 변해서 암으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장 점막이 손상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거기엔 알레르기 물질이 뭐냐? 그러면 우유에 함유된 알파카세인이라든지 달걀에 에그 알부민이라든지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 등이 대표적이기 텐데요. 이 음식에는 에소포민이라는 알레르기 물질이 형성되어서 우리 염증 억제제인 그 뭐죠? 프로스타그란딘이 합성이 돼야 돼요. 염증 억제를 하려면. 근데 그 프로스타그란딘의 합성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빵, 떡, 과자, 면류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트랜스지방 들어간 것들, 마가린 막 이런 거 있죠. 쇼트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과도한 육류 섭취도 안 좋겠죠.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요. 또한 술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장 전망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도 또 항생제. 항생제는요, 완전히 나쁜 거예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야채나 채소에서 들어오는 농약들, GMO 식품들. 그리고 우리가 또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가 워낙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거를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유산균은 활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서 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내 독소들이 많이 오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변비, 설사, 치질은 물론이고 생리 불순부터 해서 정력 감퇴, 영양소수 불량, 동맥경화, 암, 지방간 뭐 관계 안 된 게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유산균은요,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이 되어 있는데요. 유익균은 30%, 유해균은 5% 정도, 5에서 1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중간균이 대장균인데요. 이 중간균이 장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뭐 했느냐, 또 뭘 먹었느냐, 뭐술 먹거나 뭐 이랬을 때 얘는 중간균이 발효가 되면서 유익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부패가 되면서 유해균으로 가서 몸 상태를 만들게 돼요. 우리가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채소입니다, 채소.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건요, 고단백 육류 단백 식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 좀 삼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균들은요, 우리 몸을 어, 정화시키고 장내 유익균 증식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연동 운동도 촉진하고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켜서 정신 건강, 정신 안정, 스트레스 해소,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까지도 차단해 주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따라서 그러므로 식생활 개선은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채소, 식이섬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유산균들이 들어가면요, 위에서 죽고, 또, 산과 알칼리 약하기 때문에 위산에서 죽고, 단백산에서 죽고 하다 보니까 뭐 이중 코팅된 거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유산균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도 우유나 유제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속에 도달을 되지도 않고요. 우리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유산균은 역할이 아주 많죠. 아까도 봤듯이 여기 유산균 역할을 봤듯이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하시고, 이건 뭐 말하면 잔소리죠. 장내 깨끗하게 해주고, 유해균 바이러스 기생충 억제하고, 연동운도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 돕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뇌화학 물질 만들어서, 아까 뭐였죠? 세로토닌. 스트레스를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염증. 정말 중요하니까, 유산균을 증식을 하려면요. 그래서 현미 위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장을 따뜻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 물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특히 역삼투압 정수기에 나오는 그런 물은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미네랄이 충분히 나오는 우리가 그 물에는 100여 가지의 물이 들어있다고 10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 물, 공기 정말 중요하죠. 공기는 뭐 3분만 안 해도 죽어요. 물은 1%만 부족해도 갈증이 나고 3% 부족하면 절도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 하체 운동을 통해서 보일러를 하듯이 하체 운동, 즉 달리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저는 테니스를 통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땀이 흠뻑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왜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되면요 피도 응고가 된대요. 막 욕하고 그러면요 피가 응고돼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혈 터지면 죽는 거고.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산균의 시대에 지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가 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이따가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 게놈을 합성한데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전체, 미생물층을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입니다. 이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게놈 또는 제2의 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은 DNA 연구를 하면서 발견됐네요. 아니죠. DNA 연구를 과학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DNA 연구를 마쳤으나 질병의 지배가 되지 않았어요. 23쌍을 다 했는데. 특히 DNA가 똑같은 쌍둥이는 어떻게 해서 이게 쌍둥이는 질병이 상해했던 거예요. 그건 뭐지? 그래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엑스포즘,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해서 스태포드 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DNA가 다르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모두 다르다. 즉 30억 인구가 있으면 30억 개의 미생물 총이 있다라는 얘기죠. 각기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고, 근데 각자 다 다른, 개개인별로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느냐? 너무 힘들다. 뭐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한 환자들은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미세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두 참여시키고요. 유익균이 많은 사람이 변을 투여하는 그런 장 개선 효과까지 나타나는 이런 치료법까지 있습니다. 이건 되게 비싸요. 뭐 변은행이라는 데가 실제로 있고요. 그걸 통해서 캡슐에다가 그 사람의 변을 넣어서 뭐 냄새는 제거했겠죠. 그거 어떻게 먹어 진짜. 그거 진짜 실제로 먹어요. 그러면은 장 환경이 좋아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개선되는 것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개인별로 똑같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야 된다. 변은 먹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HM파마라는 데에서 휴머스 공법으로 A사가 여기에 5년 동안 15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특허인데요. 피마스 공법이라는 것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제시했고요. 이제 예방의학 시대가 돌입됐다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에서, 건강의학에서, 영양학에서 이제는 예방의학으로 간 거고. 현대의학은 뭐예요? 어떤 결과 병이 생기면 그걸 이제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거를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이런 약을 투여해서 멈추게 하는 건데 예방학, 그 건강 영양학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것이냐? 음? 미리 안다면 예방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었던 겁니다. 유산균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는 뒤에 더 하고요. 그럼 어떤 유산균이 좋냐? 뭐 도달성, 부차성, 증상성이 좋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이섬유들을 많이 드셔라. 이거죠.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이 식이섬유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대부분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게 변변을 통해서 나올 때 나쁜 균들을 끌고 나오고요. 불용성은요, 이 찌꺼기들, 숙변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변비들이 많죠. 그래서 뱃속에 거의 부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독소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 혈액으로 들어가서 몸속으로 가니까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변비가 있는 여성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요, 이렇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부풀어요, 안에서. 불용성, 특히 불용성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당뇨,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과
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식이섬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이, 우리 앞으로 이제 뒤에서 마이크로바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이제 일주일째 이제 하루에 한 번 유산균 섭취하시고, 식이섬유 섭취하시고요. 장식 타임 12시간 공복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섭취할 때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된다. 장 건강의 면역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죠. 장내 유익기는 한 번 드러나면 관리하지 않아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HM 파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대단한 회사인데요. A사와 협작해서, 아까 그랬죠. 변을 먹는 거 아니다. 그럼 개개별로 맞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응? 30억 개가 있는 거예요. 30억 개의 마이크로바이옴.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맞춰주느냐. 그래서 과학자들 다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렐름 홀짜펠 교수라는 분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세계에 있어서 세계 권위자입니다. 실제로, 뭐, 무슨 속,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명명할 때, 미생물 명명할 때. 그래서, 호짜펠, 호짜펠 속, 뭐, 이런 게 실제로 붙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밑에 수제자인 지요셉 박사가 같이 협작해서 마이쳔 파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피마스 공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피마스 공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개인의 맞춤형, 그거를 만들자 해서 결국은 5년 만에 만들어냅니다. 대단해서 세계적 특허를 냈는데 이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A사입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신경기능과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 이거에 다 관여하죠. 실제적으로 이 변을 보내면요 이렇게 시료 보관해서 전처리한 뒤에 분리해서 그 내 몸에 맞는 내 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든다고 해요. 만들어서 그 안에 가서 균주가 이제 변해 있는 균주가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뭐 어떨 때 이거 환경이 되는지 다 분석을 하겠죠. 거기에 또 유전자 정보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유해균이 얼마인지, 유익균은 얼마인지 이런 거 분석하고 결국 솔루션은 뭐냐? 이 사람에게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는 AI가 분석해서 하고요. 5주 안에 보니까 이 레포트가 오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배통을 통해서 보내면 이렇게 5g을 딱 따서 보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뒤에 이제 이런 식이죠. 아까 봤듯이 유전자인데 쌍둥이가 다르다 이거야. 실제적으로 뚱보균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질병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인지증, 파킨슨병, 자폐증, 우와, 정말 많죠. 아토피도 관련돼 있고, 위장과 심장질환, 심혈관, 모든 게 걸립니다. 특히 아이 때는요, 아이 태어나가지고 특히 그 자연분만과 그 제왕절개가 다른 거예요. 자연분만할 때는요, 엄마의 그 질을 나오면서 면역세포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자연분만이 아닌 이제 제왕절개는 이제 나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연분만 쪽이 좀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크면서 그 면역세포가 소장해서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아까도 쇼윈도에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면역 체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데 16살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형성이 다 끝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체계의 교육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한 것은 결국 어른까지 간다는 얘기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무기질들이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좋은 대사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미생물이 유익균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먹이가 뭐다? 식이섬유. 그러니까 식이섬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조절, 즉 마이크로바이옴 총체 이걸 갖다 조절을 하고 다양하게 아주 다양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대사체도 좋을 것이고 이 대사체가 우리 몸속에 잘 공급이 될 거란 말이죠. 소장을 통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홍삼이 반응이 쉽게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암약이 있는데 그게 잘 듣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약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능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뭐,
약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그 사람의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주면은 반응자가 되는 거예요. 반응군이 되니까 결국은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투여하고 나서 약을 주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마스 특허 기술이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스토리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성인 남녀 300명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이 사람이 결국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증가됐다. 81.45% 개선 효과를 봤다라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가 제약회사 위주에서 이제 예방이 부족했죠. 그때는 개인 맞춤 솔루션도 미흡했고요. 근데 이게 헬스케어 시장으로 가면서 이제는 AI와 접목되면서 엄청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제 레포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제가 작년 2월 7일 날 했던 겁니다. 와, 정말 안 좋죠. 평균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 10% 범위 내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는 인바디 점수도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습관은 별로 뭐 그런 데는 나왔고, 수면 안 좋고, 스트레스는 또 별로 안 좋네요. 운동, 이런 것도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흡연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미생물 수치, 장내 미생물이 뭐가 있는지, 면역 건강 미생물은 어느 정도인지, 평균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단백질, 피부 면역, 별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떨어지죠. 배변 건강도 안 좋고, 와, 정말 저에 대해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속을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8월 달에면은 더 좋은 레포트 보기 좋게 나온다고 해요. 식습관은 이렇게 솔루션까지 나와요. 실제적으로 서울대에도 이런 배변을 갖다가 검사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150만 원이에요. 여기는 22만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채소 섭취해라, 뭐, 솔루션까지 나와요. 결국 나중에 마이크로바이옴, 수면이라든지 운동, 피로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조절하고,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4번을 저에게 주어져 줍니다. 아,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먹고요. 정말 좋아졌어요. 아침에 황금입니다, 황금. 딱 6시 되면 딱딱 나와요. 아무리 그 전날 뭘 먹었어도 딱딱 나옵니다. 여기에 좀 소화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효소를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이 대두 단백질 저는 그 가능하면 육류 단백질은 잘 안 먹습니다. 왜냐면 육류 단백질은요 100%가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한 60% 정도가 흡수되고 그중에 40%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영양소가 충분히 있으면 다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요산, 요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암모니아들도 나와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걸 다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충분히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두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있어요. 그 100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필수 단백질, 불필수 단백질 있죠.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인데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6시 8분이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어떤 애가 키가 190인데 몸무게 6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진짜 먹기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얼마나 놀리겠어 애들이 60kg 안 되는데 말라깽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변을 조사를 했더니 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완전 들어가자마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로 갈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미생물을 분석을 했더니 그런 효소가 많으니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6번을 처방을 했더라고요. 3개월 동안에 세상에 80kg가 된 거예요.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아, 그러니까 나도 되겠다. 이 생각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인바디 점수 거의 80점 나왔고요. 체지방, 이 단백질 많이 먹어서 그런가, 체외세포의 수분도 많고, 거기에 뭐, 세포막이 아주 튼튼하대요. 20대보다 더 튼튼하답니다. 해춘했네, 해춘. 자,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이 웰리세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권호랑 교수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네이버에 한번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분은 그 동의보감이라는 우리나라 천억 원, 천억짜리의 프로젝트를 검토했던 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17억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식습관들, 그다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한 거, 체병 검사한 거, 혈액 검사한 걸 넣었더니 내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리고 병의 지금 적색 경보,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라라는 처방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랩이라는 거죠. 이게 10월 달에 나온대요. 옛날 영양학자예요, 이분은. 영양소 모델을 통해서 만성질환이 다 부족하다. 그래서 뭐뭐뭐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노화억제 분석지수와 만성질환억제 분석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지수, 이런 입체적으로 나의 건강 위치를 분석을 해서요. 결국은 적색 경고를 이렇게 나오게 돼요. 통합 회의죠. 결국은 이 게놈 유전자 정보와 그다음 피놈 우리가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정보를 두 개를 합쳐서 360도 데이터라는 걸 만듭니다. 나는 왜 이런 거에 반응하고 이거는 안 되는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서도 마찬가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몸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이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병, 그다음에 바이오, 네트워크, 그다음에 메타볼릭. 이건 뭡니까, 이거? 내 영양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수면 건강, 뭐 눈 건강, 모든 건강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생命네트워크로 해서 이걸 하려면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으면 이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고, 결국 솔루션까지.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하시고, 혈압조절 이 코엔자임을 키테는 드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이 할머니 얼굴이, 이게 94세 얼굴이에요. 몸은 36세랍니다. 60년을 되돌리신 할머니인데, 이분은 틈틈이 생활운동을 했고, 항상 움직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잡지기도 틈틈이 독서도 하고, 뭐, 대화도 자주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생활 습관이 바로 그 열쇠긴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체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식습관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몸이 36세의 몸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집가셔야겠네요.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개선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건강 나이가 중요합니다. 수명 나이, 뭐 100세까지 살면 뭐예요? 뭐 30년을 아팠다가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의료비는 늘어갈 거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좋게 하고 장 튼튼, 응? 생활운동 잘 하시고 식생활 개선하시고 긍정적인 태도 가지시면은 우린 충분히 이 할머니처럼 건강 수명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좀 말이 좀 더 빨랐는데요. 다음 주에는 4강인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이러고 끝나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장 상태 좀 알아보시고 내가 상태가 어떤지 변비인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생활도 개선하시고 그래서 하체 운동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뵐 때는 내가 뭔가를 했다, 뭔가를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